상담을 오신 분인데 다음날 저에게 DM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뉴집스님이 하라는 대로 조언을 주셔서 했는데 정말 바로 한 달 예약이 들어왔다. 예약률이 낮다고 하면 그 숙소들보다 예약을 잘 받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안녕하세요, 뉴집스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최근에 제가 다녀온 2025년 서울 공유 숙박 세미나에 뉴집스가 공식 협력업체 부스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질문들에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 에어비앤비가 후원을 하고 외국인 도시민박협회에서 주최를 한 정말 큰 규모의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무려 300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관계자분들께 듣기에는 이게 조기 마감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비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순번이 잘 빠지지 않은 만큼 정말 양질의 세션이고 이게 참석해주시는 분들 열정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딱 부스를 오픈을 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대기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시작되고 한 30분 만에 대기가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약률이 너무 낮아요예요. 예약률이 낮다고 하면 좀 점검을 해볼 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팁은 예약 문의가 오면 1시간 내에 빠르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예약 기능을 사용해서 예약 허들을 좀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호스트 분들이 예약 취소율이 낮추어서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격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가격 조사를 많이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오픈했던 그 가격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픈했을 때는 그런 오픈빨이라고 하죠.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신규 숙소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상위 노출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금액이면 좀 괜찮나 보다 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예약률이 좀 저조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지역의 숙소 20군데를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제가 호스트로서 예약률이 좀 떨어졌다 했을 때 운영하는 지역에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한 20군데 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금액이 얼마인지 주말 금액이 얼마인지 리스팅을 하고 평균 금액을 내고 그 평균 금액보다 낮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예약률이 정말 빨리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숙소에 예약 완료가 되면 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 숙소 근처에 즐길 거리, 호스트 추천 맛집, 근처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공원, 데이트 장소, 유료 주차장, 무료 주차장 이런 거를 몇십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이드북을 전송을 해드려요. 그러면 게스트분들이 그 가이드북을 보면서 제 숙소에 묵었을 때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되고 또 퇴실하시고 나서도 이 호스트의 섬세함이 정말 좋았다. 숙소에서 머물렀던 추억이 너무 좋았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또 그 후기가 다시 알고리즘에 반영이 돼서 상위 노출로 되는 거죠. 마지막은 정말 중요하죠. 바로 스타일링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요즘 공간 사업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숙소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오픈을 하면 예약이 정말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력 있는 숙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 숙소들보다 예약을 잘 받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스타일링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공간을 꾸미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제3자에게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해요. 사실 저도 지금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보고 있는데 딱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 좀 비슷한 숙소들이 많습니다. 저도 게스트 입장에서 하룻밤 경험을 좀 더 특색 있는 숙소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또 스타일링이 잘 된 경우에는 그 썸네일로도 예약이 갈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쁘게 잘 꾸미고 특색 있는 숙소로 스타일링을 한다면 사진을 찍었을 때도 고유성이 그대로 묻어나올 거고요. 그 고유성이 묻어나온 이쁜 숙소 사진을 보고 예비 게스트들이 계약을 하시는 거죠. 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전문가랑 작업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다들 스타일링을 하면 고가의 가구를 추천을 해드리고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뉴집스 스타일링 팀을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분들도 다 숙박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떤 가구를 쓰면 좋을지, 또 유지보수가 좋은 가구가 뭔지, 또 예산 내에 가장 고효율, 가성비가 좋은 가구가 뭔지에 대한 거를 그런 적재적소의 가구들을 추천을 드리는 게 숙박업 스타일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홈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요.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 구성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치수를 재고 끝나는 게 아니라 3D 렌더링 작업을 해서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마포에 에어비앤비 현장을 했는데 1cm 때문에 문이 닫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1cm를 어떤 가구를 배치를 해서 컴팩트 있게 공간을 구성하는지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문가가 하는 영역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공간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통해서 공간을 기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제 첫 상담을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약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수익률이 낮아서 저에게 오셨어요. 이 공간을 렌탈 스튜디오로 할지 아니면 이제 숙박업이나 다른 공간 사업으로 할지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공간은 감각적이었는데 뭔가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구류와 침대를 교체를 하고 사진을 다시 찍어서 단기 임대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정말 저도 뿌듯하고 감사하게도 다음날 저에게 DM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뉴집스님이 하라는 대로 조언을 주셔서 했는데 정말 바로 한 달 예약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정말 긍정적인 후기를 주셔서 뿌듯한 세미나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호스트 입장에서 중고 가구는 최대한 거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빈티지 오디오, 조명, 정말 중고 거래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물건들은 얼마든지 중고 거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테이블 이런 협탁 이게 게스트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저렴하다라고 해서 덜컥 중고로 구매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려요. 요즘 합리적인 금액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숙소를 초반에 세팅을 할 때 예쁘다고 생각한 제품들을 하나 둘 셋 세팅을 했는데 나중에 봤을 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뾰족하게 컨셉을 잡고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새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침대랑 매트리스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침대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누워보시고 체험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잠자리 예민하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게스트분들이 예약을 하실 때 이 매트리스는 하드한가요? 아니면 소프트한가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실제로 누워봐야 그걸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 호스트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 전에 요즘은 매트리스 쇼룸도 주변에 많으니 직접 매트리스 쇼룸에 가서 누워보시고 실제로 보시고 만져보시고 구매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뉴집스가 서울 공유숙박 세미나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질문들을 다뤄봤고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서울에서 공유숙박 세미나를 주최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뉴집스를 만날 수 있으니까 스타일링이라든지 운영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